자, 어문 규정. 이 시간에 이제 어문 규정 파트에 대해서 이제 나가는데, 아무튼 어문 규정 파트에서 다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올해 치러졌던 지방직이나 국가직 시험을 보면 어문 규정 파트나 문법 파트가 좀 약간 약화된 출제의 그런 그 문항수가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더구나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 부분이 있어 없어요. 이 띄어쓰기가 이 지방직 국가직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걸 띄어쓰기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런데 만만치 않은 그 띄어쓰기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안 나왔다 할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물론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당히 공부했거나 안 나오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얼싸했겠죠. 그죠? 좋게는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2023년의 시험에도 그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23년에는 띄어쓰기 부분에 대한 어문 규정 파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문 규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표준어 규정이라는 부분이죠. 표준어 규정 부분. 두 번째는 뭐냐?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나. 겠죠. 그래서 표준어 규정이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외래어 표기법이 있죠. 그리고 노마자 표기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따라서 어문 규정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어문 규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먼저 나올 수 있겠죠. 보통 어문 규정이라 한다면 이와 같은 네 가지 영역을 어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어 규정이 있다. 자, 표준어 규정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표준어를 어떻게 적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인가를 밝혀놓은 게 한글 맞춤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뭘 대상으로 삼는다? 표준어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소리 나는 적대 어법에 맞게 적는다. 맞다 틀리다? 자,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소리 나는 적대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우리말이 아니라 표준어를 대상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표준어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표준어를 어떻게 적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인가를 밝혀놓은 게 바로 뭐다? 한글 맞춤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표준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표준어. 두 번째는 뭐냐? 표준어 부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플러스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 교재에서는 앞에서 배웠습니다만은 표준 발음법이 있어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른 발음인가를 밝히는 게 표준 발음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 자, 표준어 있죠? 표준어를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른 발음인가를 밝히는 게 뭐다? 표준 발음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표준 발음법을 근거로 해서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의거하여 읽고 이것을 노마자로 적는 게 노마자 표기법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노마자 표기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그 표준어를 어떻게 읽어? 표준 발음법에 의거하여 읽은 것을 뭘로 적는 거? 노마자로 적는 걸 노마자 표기법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이거 알아둬.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뭐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그 한글로 옮기는 거지. 표준어를 한글로 옮기는 거지. 표준어. 그러면 뭐가 있으면 한글은 자음의 14자와 모음 몇 자를 활용해서 10자를 활용해서 한글로 옮길 때 어떻게 적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인가를 보여주는 게 한글 맞춤법이야. 됐나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도 역시 표준어를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는 플러스 뭐가 있다? 한글 맞춤법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것이 독자들에게 잘 읽고 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어주느냐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여기는 뭐까지 포함된다?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도 포함되고요. 또 하나 문장 부호까지 포함된다. 뭐까지 포함된다? 문장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까지 포함된다. 정리됐습니까? 잘 정리해둬요.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까지 포함해서 한글 맞춤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외래 표기법 뭐냐? 외래어는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국어의
체계가 있었지. 국어의 체계는 몇 가지가 있다? 자, 국어의 체계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시작. 고, 외, 한. 그렇지?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생각나? 이렇게 그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있죠? 그 중에 한자는, 한자어는 한자 도금으로 적으면 돼? 이게 있어. 여기 만약에 있다. 이게 있다. 뭘로 적으면 돼? 이것을 우리말로 적을 때 그냥 청산으로 적으면 돼. 그러니까 한자는 한자 음대로 적기 때문에. 자, 한자는 뭘로 적기 때문에? 한자 음대로 적기 때문에 굳이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설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한자는 대체적으로 한자 음대로 적으면 되니까. 됐나요? 일부 한자 음대로 적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음 법칙이랄지 활음조 현상을 적용한 거랄지 소금, 대중들에 의해서 읽혀질 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자 음대로 적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한자 음대로 적기 때문에 한자어에 대한 한글 맞춤법에 있어서의 설명은 많다, 적다? 적다. 그렇다면 한글 맞춤법상에 나오는 그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는 한자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 고유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 고유어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야. 대부분 알겠지? 그래서 대부분 한글 맞춤법에는 고유어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표준어 규정에서도 대체적으로 고유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은 바로 같이 어문 규정은 이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들에 있어서의 결국 중심 대상이 되는 것은 뭐다? 표준어라는 거지. 알겠지? 왜? 국어는 표준어이자 공식어이자 통용어라고 했지? 그 표준어 속에는 뭐도 포함된다? 이런 한자어나 외래어나 고유어가 다 포함되는 거야. 그 중에서 고유어 중심의 표기가 주로 어디에 나온다? 한글 맞춤법에 나오는 거고. 알겠어요? 외래어의 표기는 어떻게 나온다 나왔지? 주로 외래어 표기법에 나오는 거야. 정리됐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외래어는 여기서 포괄적인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까지 포함됩니다. 알겠습니까? 외국어까지 포함돼서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자와 관련해서는 뭐 앞서 표준어 규정이나 한글 맞춤법상에 언급되지만 그 양은 많다 적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79페이지 어문 규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초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표준어 규정 부분이 기초가 돼야 돼. 이건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 문제는 아주 간단해. 다음 중 표준어인 것은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니까 가급적이면 표준어에 대해서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가끔 관심 갖고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싹 훑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를 통해서냐? 일단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규정 제1항을 보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말 원천한다. 이때 교양 있는 사람 동그라미, 교양 있는 사람 동그라미. 두 번째,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서울말 동그라미. 여기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교양 있는 사람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층적 조건. 시작. 계층적 조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현대 있죠. 현대는 시대적 조건. 현대는 시대적 조건. 그 다음에 서울은 지역적 조건. 따라서 우리가 표준어 선정 조건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계층적 조건. 현대는 뭐예요? 시작? 시대적 조건. 서울은 뭐다? 시작? 그렇죠? 서울은 다 같이 지역적 조건. 따라서 표준어의 선정 조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외래어는 워낙 외국에서 들은 말은 국적별로 상당히 많은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 모아놓아서 표기법을 설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따로 사정하게 돼서 책 뒷면에 외래어 표기법을 해놓은 거죠. 그래요. 그것을 따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엔 표준어입니다. 표준어는 크게 두 가지를 갖고 분류해놨어요. 지우고 표준어를 갖다 사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분류해놨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발음 요소에 관한 것. 발음 요소에 관한 것에서 분류해놨고 또는 어휘 선택에 대해서 놨다. 그게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고 해놨어요. 이 표준을 갖다가 언제 제정해놨냐면 1988년이야.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표준어를 갖다 제정해놨죠. 그렇다면
88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들 계산 잘하죠? 몇 년이 됐어요? 88년. 지금이 88년. 88년이니까 훨씬 30년이 훨씬 지났잖아. 3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본다면 30년으로 본다면 세대의 그런 어떤 차이, 간격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언어에도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제정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있으니 우리가 읽다 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30년 전에는 자주 사용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됐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말들 있잖아. 그러나 그래. 그런 것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표준어였어? 이것도 표준어였어.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이 나올 거야.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뭐로 나오느냐? 고유어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뭐로 나온다고요? 고유. 왜? 낯선 단어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30년 전에 자주 사용됐던 그런 말들에 대한 생소함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느껴지겠지. 그럼 뭐예요? 우리가 고유어를 대할 때 생소함 느껴지는 단어 있어 없어? 많이? 많이 있죠. 마치 외래어처럼 이것도 우리말이었어?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단어가 있지. 그런 문제들은 뭘로 나온다고요? 다음 중에서 그 고유어와 그 뜻이 잘못 연결된 거 있지. 고유어로 나올 때가 많단 말이지. 내 말 좀 이해돼요? 그렇다. 기억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다 있지? 듣보잡이라고인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이 있지? 그럴 때 이게 고유겠구나. 고유어로 시험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체크해놓고 그 뜻을 헤아려 놓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따른 것? 발음 요소에 관한 것. 자, 발음 요소에 관한 것 첫 번째 자음에 관한 거 나오죠. 자음에 관한 거. 뭐가 나오나 같이 자음에 관한 거 나오죠. 첫 번째 자음. 다음 단어들 거센 소리를 가진 것을 뭘로 삼는다 같이? 표준어로. 발음 요소죠. 자꾸 사람들이 언중들이 뭘로 해? 거센 소리를 주로 잘 낸단 말이야. 근데 거센 소리 내지 말고 그냥 끄나불이라고 그래. 끄나불이라고 강요하다 보니까 현중 언중들은 전부 다 끄나불 하는데 그게 아니야. 끄나불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괴리가 생기죠. 그래서 그냥 인정해줬어. 알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평소 때 끄나풀이라고 많이 하니까 끄나불로 하지 말고 끄나풀. 헷갈릴 거 아니야. 사람들이 끄나물이 맞아, 끄나풀이 맞아. 자꾸 이걸 갖고 논쟁이 있겠지. 그러니까 정리해 준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는 거센 소리를 표준으로 삼자라고 정리해 준 거야. 발음 요소. 끄나풀이 표준어다. 됐습니까? 우리가 평소 때 아버지와 아부지가 있어. 뭐가 표준어예요? 아버지가 표준어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다 분리 안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헷갈리는 것들. 거센 소리를 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애사소리로 내야 맞는 건지. 왜? 사람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소리를 그렇게 내니까 적을 때도 그렇게 적잖아.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 더 물어볼게. 자, 찌꺼기를 체에 받치다. 써봐. 받아쓰기. 찌꺼기를 체에 받치다. 찌꺼기를 체에 받치다. 받아쓰기. 찌꺼기를 체에 받치다. 받아쓰기입니다. 지금 받아쓰기. 찌꺼기를 체에 받치다. 찌꺼기를 체에 받치다. 썼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죠. 다른 거 다 맞는데 이게 문제죠. 받치다 할 때. 받치다를 썼는지 받치다를 썼는지 받치다를 썼는지 받치다를 썼는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손을 들어 표기합니다. 나는 몇 번을 썼다. 받치다. 찌꺼기를 체에 받치다 할 때 받치다를 몇 번 썼는지. 나는 1번. 손 들어. 1번. 2번. 전부. 3번. 당연히 없겠고 4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알겠죠? 4번. 그러니까 뭐예요? 손에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내가 이것을 내일 시험 본다면 토요일날 과거에 토요일날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토요일날 지금도 토요일날 시험이 있죠. 토요일날 시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수업할 때 이것을 한번 그냥 수업 중에 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시험이 나올 줄이야. 이게 나왔잖아. 체에 찌꺼기를 받치다. 요즘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야. 걸러내다 할 때는 받치다 이걸 씁니다. 걸러내다.
찌꺼기를 채로 걸러내는 거죠. 그럴 때는 받치다라고 써요. 이 받치다는 소에게 엉덩이를 받치다. 받음을 당할 때 쓰는 희동접사. 이 받치다는 거의 80%를 받치다 이걸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받쳐 입다, 열이 받치다, 책받침을 받치다 있지? 전부 다 이게 받치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올 2번이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없이 그냥 2번이라고 하니까 전체 수정하면 되잖아. 4번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쉬워지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발음 요소에 관한 거 자음입니다. 자음 가운데는 제가 거센 소리를 갖다 뭐로 삼는다 나왔지? 표준어로 삼는다는 것. 그 다음에 어원에서 멀어진, 어원에서 멀어진 게 뭐라고 하나 더 털어먹다 밑줄자 털어먹다. 이 시험이 잘 나와. 털어먹다 시험이 잘 나와요. 자음에 관한 것 가운데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왔는데 털어먹다가 있어. 털어먹다가 있고 하나 기억해 둘 것은 떨어 없애다가 있습니다. 자, 털어먹다, 떨어 없애다. 이거 조심해야 돼. 털어먹다는 떨어 없애다나 털어먹다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야. 비슷한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재산을 조금씩 축내는 것을 털어먹다, 떨어 없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바꾸면 안 돼. 털어 없애다, 떨어 먹다 하면 틀린 표현이야. 알겠어요? 우리 국어에 떨어 먹다 없어에 털어 먹다는 있어도 또 떨어 없애다는 있지만 털어 없애다는 없어에 그런 점에서 주의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재산을 조금씩 없애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털어 먹다 또는 떨어 없애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라. 자, 그다음에 재떨이. 자, 가끔 화장실에 가면 재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잘못된 거다. 재를 떨다, 재떨이가 맞다는 점 잊지 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어원에서 멀어진 것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강낭콩 밑줄자. 자, 원래는 중국 여러분들 뭐 서울 강남이 아니라 중국의 강남이라는 데 있어요. 이 강이라는 것은 원래 주장강, 중국에서 강하면 주장강이 있고 하를 뜻하면 하는 황하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가 붙는 말의 가장 대표인 건 황하, 강이 붙는 말의 가장 대표인 주장강이 있어요. 주장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강남이고 주장강 북쪽을 강북이라고 하죠. 여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한강 이북, 한강 이남이 아니야 이거. 중국에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결국 강낭콩이라고 하는 거 지금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밥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 강낭콩은 상당히 커요. 어디서 두는 콩이라고요? 중국 강남에서 두는 콩이야. 그래서 원래는 강남콩이 맞아. 근데 강남콩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쉬운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강낭콩 연국에 음화시켜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굳어졌어. 그러니까 강낭콩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강남콩이라고 해야 돼 라고 굳이 어원을 추종해서 그런 방향으로 돌리다 보니까 너무 언중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언중들이 발음하는 요소를 고려해서 강낭콩을 표준으로 삼게 된 거야. 알겠지? 지금 뭐의 요소를 고려해서 표준으로 삼았다고? 발음 요소. 그러니까 거센 소리로 자꾸 발음하니까 거센 소리를 표준으로 삼은 거고, 어원에서 멀어진 것을 자꾸 발음하니까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걸 이해해 두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밑에 봅시다. 사글세도 하나 더 시험에 잘 나왔어요. 사글세는 원래 한자 삭월세 손말이에요. 어디 손말? 사월. 원래 사월세가 한자어야. 근데 사람들이 사월세라고 하지 않고 자꾸 뭐라 그래? 사글세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추종해서 사글세란 말을 표준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한자어에서 어원했죠. 한자어에서 왔지만 우리말로 인식하고 있는 단어야. 알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삭월세는 한자였지만 사글세는 순 우리말로 취급합니다. 알겠지요? 기억해둬.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수.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별 3개. 수와 암이 있지. 수암. 수와 암은 일종의 접두사예요. 접두사. 수와 암은 뭐다 시작? 접두사. 이것은 원래 무엇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히읗을
받침으로 갖고 있어. 수, 히읗, 암, 히읗. 원래 히읗을 뭘로 갖고 있다 같이? 받침으로 갖고 있는 제왕이에요. 됐습니까? 거기서 다음과 같이 뒤에 뭐가 왔을 때 기역이 오거나 디귿이 오거나 비읍이 오면 각각 히읗이 기역과 추약돼서 뒷소리를 거센 소리 되는 거죠. 기역, 티읕, 피읍이 되는 거 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기역, 디귿, 비읍을 히읗과 추약하면 뭐가 된다? 시작. 키읔, 티읕. 그다음 뭐가 된다? 같이 피읍이 된다. 정리됐나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뒷소리가 거센 소리 되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 한글 맞춤법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뒷소리가 딱 거센 소리를 적으라고 정해지냐면 9가지. 9가지만 딱 정해져 있어. 알겠죠? 몇 가지 정해져 있다고요? 9가지. 거센 소리 되는 것은 딱 9가지 정해져 있어. 한번 뒤로 넘겨봐봐. 교재 180페이지. 180페이지 보면 밑에 9가지 정해놨죠? 숙항아지, 숙해,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조끼, 수태지, 수평아리 있지? 몇 개입니까? 세어보니까 9개죠. 이 9개만 뒷소리를 거센 소리로 적어야 돼요. 정해놔서 이렇게 이거 이외에 거센 소리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 몇몇 따져봐봐. 몇몇 따져보니까 수태지나 수캐나 또 뭐가 있어? 수탉나귀나 또 수태지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와 관련돼 있어? 가축과 관련돼 있지. 따라서 이 가축과 관련된 것은 대체적으로 거센 소리로 씻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됐죠? 외우기 힘들 때는 가축과 관련된 것은 거센 소리였다.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수태지, 2번 수평아리, 3번 수컹, 4번 수캐. 다음 중 틀린 거 몇 번? 이거죠? 수컹은 없잖아. 수광. 대체적으로 수컹은 가축도 아니죠? 그래서 기존대로 된소리도 안 그랬거든. 된소리야? 수광이 맞지? 수컹은 틀리다. 잘라도. 또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벌이야, 수펄이야? 수벌, 수펄. 뭐가 맞다? 땡! 수벌이 맞다. 됐습니까? 이거 수펄로만 틀려요? 몇 가지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9가지만 거센 소리로 표기한다는 사실.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나귀, 수털조끼, 수태지, 수평아리 거기만 된다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대로 숫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대로 숫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시작. 순양, 순염소, 숫지 이 세 가지만 기존대로 숫을 사용한다. 시옷 받침을 사용한다. 다 같이 시작. 순양, 숫염소, 숫지 이 세 가지만 기존에 뭘 사용한다는 거지? 시옷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두라. 됐죠? 이거 외에는 대체로 수나 암으로 통일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 다음 중 틀린 걸 찾으세요. 몇 번? 4번이죠? 수양이 아니라 순양. 세 가지만 그래. 양과 염소와 쥐. 이 세 가지만 기존대로 써놓으면 수양과 순양은 완전히 뭡니까? 소리사로 볼 때도 전혀 다른 의미처럼 들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시옷을 붙여 표기한다는 거. 순양, 순염소, 숫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두 뜻을 한 형태로 표준으로 삼는 거 있죠? 두 가지 형태를 한 형태로. 그래서 단순화시킵니다. 돌, 셋째, 빌리다. 이 중에서 시험이 잘 나왔던 것은 빌리다가 잘 나왔어. 빌리다. 밑줄 자, 빌리다. 어떤 물건을 차용하다 할 때는 빌리다를 써요. 근데 빌다는 그때 쓰면 안 돼. 빌다는 용서를 구하다 아니면 기도하다 그럴 때 빌다를 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문법을 써야 될까? 요게 시험이 잘 나왔죠?
자, 이 자리를 갖다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빌어가 있고. 그다음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 위에 것이 맞을까? 아래 것이 맞을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맞을까? 이걸 써야 맞아. 빌어서면 안 돼. 이 자리를 갖다 빌려서 내가 인사를 드리겠다는 표현이야.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해야지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면 틀리게 된다.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는 모음에 관한 것.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음조라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왔거든. 모음조는 뭘 모음조라고 그래?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서로 어울리는 모음조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발음상에 있어서 다소 어렵더라는 얘기지. 근데 보면 깡총깡총 해봐. 시작. 깡총깡총. 모음조를 적용한다면 앞에 아가 나왔으니까 오가 나와야지. 깡총 해야 되는데 발음이 어렵더라는 얘기야. 자, 깡총깡총 해봐. 깡총깡총 발음이 쉽죠? 그래서 발음이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깡총깡총 대신에 깡충깡충을 표준으로 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와 비슷한 형태로 쌍둥이, 막둥이. 시작. 쌍둥이, 막둥이, 발과 숭이 전부 다 표준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죠. 잘 정리해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오뚜기. 오뚜기가 아니라 시작. 오뚜기를 표준으로 삼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와 달리 음성모음 형태를 갖다가 표준으로 삼는 경우 있죠. 원래 주초였는데 주춧돌 해서 주초돌이 아니라 주초돌로 쓰면 안 되고 주춧돌로 써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단어는 단순화된 현실 발음을 인정한 단순화된 형태. 그래서 특히 한자 가운데 항상 맞춤법 이야기 또는 표준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읽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발음 요소를 고려해서 괴파가 다 있지. 원래 한자로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괴 이렇게 돼야 돼. 괴파가 팩자야. 괴파가 팩자인데 원래 팩이야. 그 다음에 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 모음, 이 반모음 형태가 결합된 야를 쓰려니까 발음을 하려니까 쉬워 어려워? 한번 발음해봐. 시작. 읽어봐. 시작. 괴팍. 발음하기 쉬움 들어.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정리됐나요? 그래서 괴팍하다. 그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밑에 미류나무가 아니라 시작. 미루나무. 의레가 아니라 다 같이 의레. 캐캐묵다가 아니라 시작. 캐캐묵다. 이거 다 표준으로 인정했다는 단순화 형태를 표준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허위적이 아니라 시작. 허우적이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홀소리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바뀐 형태를 표준말로 삼는다. 따라서 뭐뭐 하는 구려가 맞아? 구려가 맞아? 구려. 이런 걸 한번 발음해봐. 그렇게 하구려. 구려를 해봐. 구려. 뭐뭐 하구려. 어때? 발음할 때 쉬워 어려워? 어렵지? 뭐뭐 하구려. 편하지? 편한 쪽으로 했다. 지금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표준어를 정할 때에 발음 요소를 고려해서 표준을 정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 사람에 따라 뭐가 나온다? 뭐뭐 하구려 이런 발음들이 혼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해준 거지. 뭐가 맞아? 했더니 많은 원중들이 뭐뭐 하구려 라는 쪽이 더 쉽게 발음하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을 표준으로 인정한 것이죠. 특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나무라다와 밑줄자, 바라다, 밑줄자. 나무라다와 바라다. 흔히들 바래다, 나무래다가 발음하기 쉽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무래지 마라, 바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야. 나무래지 마라가 아니라 시작. 나무라지 마라. 바래지 마라가 아니라 시작. 바라지 마라.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야. 잘라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주책이란 말은 밑줄이야. 주책. 주책이란 말은 아까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한자어 주착에서 나왔어. 원래 한자어 어디서 나온 말이다? 주착에 대해서 이것은 주책이라는 말은 원래 한자어 주착에서 온 말이야. 근데 주착보다는 주책이 더 발음하기 쉽죠? 주책이 나왔어. 근데 주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의미가 이동됐어. 원래 주책이란 말은 일정한 주장, 일정한 주관, 일정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쓰는 말이 주책이야. 근데 보통 그런 것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래 우리가? 주책 없다 그러지. 그래서 주책 없다.
주책 없다 이렇게 써야 표준어였어. 그런데 사람들이 주책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자꾸 일상상으로 해서 주책이야 쓰는 경우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주책이다도 맞는 걸로 처리했어. 알겠지? 원래는 주책 없다라는 의미 속에 주책이다는 잘못된 거였어. 그런데 지금은 언종들이 자꾸 주책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주책이다를 쓰니까 주책이다도 맞는 걸로 처리했다. 그럼 주책이다는 뭐에 나왔지? 일정한 주장이나 주견을 갖고 있지 않을 때를 주책 없다라고 그래. 주책이다도 같은 뜻이야. 주책이다는 주책 없다와 같은 뜻이야. 주책스럽다. 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알아둬야겠지.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두고 있고요. 잘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위를 쓰느냐, 윗을 쓰느냐, 웃을 쓰는데 이때 위나 윗은 위아래에 짝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위아래 짝이 있을 때는 위나 윗을 쓰고요. 위아래 짝이 없다면, 위아래 짝이 없다면 웃을 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위 다음에는 뭐가 나와? 된소리, 된소리나 거센소리. 자, 이렇게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나왔을 때는 뭘 쓴다 나왔지? 위를 써야 돼. 그래서 위쪽이다. 됐죠? 거센소리 나올 때는 위층이다. 이런 식으로 위쪽, 위층일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윗을 쓸 때는 뭐가 나오냐면 예사소리를 쓸 때. 그럴 때 윗사람, 윗사람 할 때 예사소리 할 때는 윗을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위쪽이다. 위층이다. 예사소리를 쓸 때는 바로 윗사람 이처럼 되겠죠. 윗도리, 시옷받침이 들어가겠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위와 도리가 만났을 때 뒷소리가 된소리 되니까 시옷받침 붙여준 거야. 윗도리, 윗사람. 근데 이제 웃을 쓸 때는 어떠냐? 웃을 쓸 때는 위아래 짝이 없을 때 요 세 가지만 기억해둬. 돈어웃, 돈, 웃. 그래서 웃돈, 웃어른, 웃옷 있죠? 이 웃옷은 외투의 의미일 때. 그러니까 위에 입는 옷 가운데 가장 겉에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 웃옷이라고 하지.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 웃옷 좀 벗을래? 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웃옷 써야 돼. 윗옷도 있어. 윗옷은 위에 입는 옷을 윗옷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윗도리와 같은 윗옷은 윗도리와 관련이 있죠. 윗도리. 아랫도리, 윗도리. 그래서 윗옷은 위에 입는 옷이고 웃옷은 위에 입는 옷 가운데 가장 겉에 입는 옷. 됐습니까? 그래서 뭐와 관련되어 있다 나왔지? 웃옷은 시적 외투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생각되겠죠. 웃옷. 그래서 돈옷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위아래 짝이 있을 때는 뭘 쓴다 나왔지? 위아래 짝이 있을 때는 위나 윗을 쓰고 위아래 짝이 없으면 웃을 쓴다. 웃을 쓰는 경우에 가장 대표인 건 시험에 잘 나오는 세 가지만 기억해도 돈옷, 웃돈, 웃돌은 웃옷. 이때 웃옷은 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외투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가장 겉에 입는 옷.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자, 162페이지. 182페이지. 그래서 거기 표시되어 있죠? 182페이지의 박스 속에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 알아봐.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왔던 것 몇 가지만 세 가지만 기억해 두라고 했죠. 따라서 돈, 옷, 시작. 돈, 옷, 웃돈, 웃얼은 그 다음에 웃옷과 관련돼서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거 좀 기억해둬. 그래서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 생각한다면 이 한자 있죠. 이거는 다 뭘로 읽어? 구로 읽어야 돼. 구로 읽는데 딱 귀로 읽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 귀로 읽는 경우 거기 글귀 그다음에 귀글 있습니까? 윗줄자 귀글 글귀 같은 말이야. 귀글을 쓰든 글귀를 쓰든 우리 가끔 보면 뭐라 그래? 이렇게 말귀를 갖다 뭐라 듣느냐 이 말 쓰죠. 말을 알아듣는 귀를 말귀라고 하잖아. 글을 보는 눈, 글을 보는 어떤 글을 듣는 능력 이걸 글귀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또 글귀도 없냐 이렇게 아니면 귀글도 없냐 같은 말이야. 그렇게 알아둬. 이럴 때만 귀로 쓰고 남은 다 뭘 써야 돼? 구로 써야 된다는 걸 알아둬야 돼. 자, 그것도 좀 기억해 두겠습니다. 다음에 준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음에 관한 것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모음에 관한 것도 다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단순화된 형태. 그다음에 위아래 짝에 있는 것 관련돼서 다 설명했죠. 자음에 관한 발음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준보입니다. 준말. 준말과 본뒷말. 자, 준말과 본뒷말. 자, 사람들이 자꾸 준말로 발음하게 돼. 그렇다면 준말이 널리 쓰면 준말을 표준 삼고, 준말이 널리 쓰지 않고 오히려 본뒷말을 주로 사람들이 말한다면 본뒷말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준말과 본뒷말이 같은 세력으로 쓰이고 있다면 둘 다를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잘 기억해둬. 준보. 시작. 준보에 관한 거. 준말. 자, 봅시다. 귀찮다. 귀찮다는 뭐의 준말이다? 귀치 않다의 준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귀치 않다보다는 뭘 써요? 귀찮다는 말을 주로 하죠. 따라서 귀찮다를 표준으로 인정한 거죠. 또아리가 아니라 또아리, 무가 아니라 무.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나오죠. 새앙쥐가 아니라 생쥐, 소리개가 아니라 솔개, 온가지가 아니라 온갖, 장사아찌가 아니라 장사치. 이런 말들은 오히려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준으로 인정하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있다. 무엇을?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귀이개, 밑줄자 귀이개. 그다음에 댕박이 아니라 뒤응박.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맵자하다는 말이 있어 없어? 어때? 여러분들 맵자하다는 말은 좀 생소하지? 맵자하다는 단어는 좀 생소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유어로서 심히 나온다고. 모양이 제격에 어울리는 것을 맵제하다는 말을 씁니다. 자, 부스럼이 있고 뭐가 있다 했지? 부럼이 있죠. 부스럼과 부럼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부스럼은 여러분들 잘 알아도 몸에 나는 것을 부스럼이라고 하지. 근데 그걸 줄여서 부럼이라고 하면 틀려요. 부럼은 쓰지 않아. 다만 부럼이란 말이 다른 의미로 쓰는 것은 표준어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먹는 견과류 있어 없어? 있죠. 그때는 부럼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나 부스럼의 준말 부럼은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이 밖에도 이제 우리가 수두룩하다는 맞지만 수두룩하다는 틀리다는 점. 자, 183페이지 가봐. 183페이지는 오히려 준말과 본말을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노을과 놀, 막대기와 막대, 머무르다와 머물다 있죠? 또는 외우다와 외다. 자, 다 뭘로? 준말과 본뒷말 다 표준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183페이지 그 박스 속에 보면 줄였으면 안 되는 말이 있지. 밑줄자. 줄였으면 안 되는 말. 대표적으로 갑작스럽다가 활용돼서 갑작스러우는 되지만 갑작스러는 안 된다는 점. 사랑스러우는 되지만 사랑스러는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리로 줄여서 글로, 이리로 줄여서 일로, 저리로 줄여서 절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돼? 근데 아래로에 대해서 알로 가면 돼요. 틀립니다. 아래로에 대한 준말 알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있지? 아래로의 준말 알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는 준말과 본뒷말 가운데 무엇을 표준으로 삼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서 때에 따라서는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본뒷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 있죠. 그리고 준말과 본뒷말 다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단수 표준어와 복수 표준어. 자, 단수 표준어입니다. 비슷한 발음에 몇 가지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널리 쓰면 그 한 형태만을 뭐로 삼는다 같이 표준어로 삼는다. 있어요? 그거 좀 기억해둬. 자, 의미의 차이가 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압도적으로 쓰이면 그 중 하나를 표준어로 삼는다. 대표인 거, 시험에 나왔던 건 구어박다. 자, 어때요? 구어박다. 평소에 잘 안 쓰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야. 구어박다. 거기 보면 한 군데서 오랫동안 지내는 것을 구어박다라고 하죠. 구어박다가 아니라 구어박다. 자칫 뭔가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막 때리는 것을 구어박다 하면 안 돼. 한 군데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구어박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귀지, 밑줄자, 귀지. 꼭두각시, 밑줄자. 그 다음에 망가뜨리다. 이거 조심해. 망가뜨리다가 아니라 망가뜨리다. 그 다음에 봉숭아, 밑줄자. 봉숭아와 봉선화는 맞지만 봉숭화는 틀려. 이거 조심해, 이거. 물 밑에선 봉숭아야
봉숭아. 봉숭아에 대해서 봉선화는 맞다. 그러나 봉숭화는 틀린다. 기억해둬. 자, 또 있습니다. 채송화는 맞아. 채송화는 맞지만 채송아는 틀리다. 알겠지? 채송화는 맞지만 채송아는 틀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184페이지. 밑줄짝 상판떼기가 아니라 상판대기. 거기에 잘하도 상판대기가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쌍판대기 틀려요. 또 상판떼기도 틀립니다. 상판떼기도 틀렸고 조심해. 상판대기가 맞다. 상판대기라는 말은 결국 얼굴을 속되게 이를 때 상판대기라고 그래. 얼굴을 속되게 이를 때 상판대기. 그러나 뭐는 틀린다고요? 쌍판대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판떼기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 알겠지? 상판대기가 맞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이 있어. 판자대기가 맞을까? 판자떼기가 맞을까? 그렇지. 이때는 대기가 틀리고 떼기가 맞아. 판자를 속되게 이럴 때는 판자떼기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저런 것들이 주의 깊게 우리가 알아둘 내용 가운데 하나다. 아주 잘 말했습니다. 자, 다음에 184페이지 계속해서 중요한 것들 밑줄짝 하고 갈까요? 자, 밑에 보면 짓무르다. 짓무르다에다 짓물다 있지? 밑줄짝. 짓무르다와 짓물다. 줄였으면 오히려 의미가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죠? 짓무르다와 짓물다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 그래서 준말은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봐. 머무르다에 대해 주말 뭐가 있죠? 머물다. 서두르다에 대해서 서둘다 있지? 서투르다에 대해서 서툴다. 의미가 어떻게 돼요? 본말이든 준말이든 의미가 상통되죠? 그렇게 의미가 다른 걸로 느껴지지 않지? 그러니까 둘 다 표준으로 삼는 거야. 근데 짓무르다에 대해서 짓물다는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는? 준말은. 왜? 전혀 다른 의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의미 형태가 몇 가지, 의미 형태가 비슷한 것이 몇 가지 있을 경우는 의미가 똑같은 경우 있죠? 의미가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 있을 경우는 그 중에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대표로 밑줄자, 뭐뭐게끔. 뭐뭐 하게끔 맞고 뭐뭐 하겠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고치다. 나수다가 아니라 고치다. 광우리가 아니라 시작 광주리. 그죠? 까다롭다. 까다롭다, 까탈스럽다는 맞지만 까닭스럽다는 틀립니다. 까다롭다와 까탈스럽다는 맞다. 근데 까닭스럽다는 틀리다. 자, 이 밖에 농지거리. 농지거리가 아니라 농지거리. 농을 속되게 이야기할 때 농지거리 씁니다. 그 다음에 담배, 꽁초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어내다가 아니라 뒤져내다. 막 서랍등을 갖다 뒤져내다 있지? 그럴 때 쓰는 말 뒤지어내다, 뒤져내다. 밑줄 창해놔. 자, 이쪽으로 와서 185페이지. 한 번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다음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반나절, 나절가옷이 아니라 반나절이라고 써있다는 것. 그 다음에 뉘연이가 아니라 버젓이. 자, 부각이라고 하죠? 다시마 자반이 아니라 부각. 그 다음에 부스럭지가 아니라 부스럭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쓰게 됩니다. 그 샛별. 새벽별이 아니라 샛별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북한에서는 새벽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북한에서 쓰는 말이야. 새벽별은 우리나라로는 샛별, 금성, 비너스에 해당되는 말이 샛별입니다. 이 밖에 신기스럽다가 아니라 신기롭다. 자, 우리가 신기롭다는 다른 말로 신기하다 쓸 수 있어요? 신기하다, 신기롭다는 맞지만 신비스럽다는 틀려. 다만 신비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지. 이는 신비하다, 신비스럽다, 신비롭다 다 쓸 수 있어.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기는 신기스럽다는 쓸 수 없지만 신기롭다, 신기하다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신비라는 말은 다 쓸 수 있어. 신비하다, 신비롭다, 신비스럽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요거 헷갈리지 마.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쌍둥밤, 쪽밤이 아니라 쌍둥밤이 맞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쌍둥밤이라면 틀려요? 쌍동밤이 맞습니다. 우리가 쌍둥이라고 할 때는 쌍둥이야. 쌍둥이,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합치. 그러나 밤을 얘기할 때는 쌍동밤이 맞아요. 우리가 밤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두 쪽이 들어있는 게 대부분이잖아.
좋아. 근데 그 가운데 낀 것이 있어 없어? 가운데 낀 밤이 있어 없어? 밤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있잖아. 근데 여기에 끼어 있는 거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쌍동밤이야. 양쪽을 닮았잖아. 쌍동밤. 그래서 과거에는 쪽밤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쌍동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아주, 영판이 아니라 아주가 맞습니다. 다음에 안담이 씌우다.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것을 안담이 씌우다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주의를 좀 해두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절부절 못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 벌레를 뭐라고 한다 시작? 애벌레. 펀뜻이 아니라 언뜻. 언제나 노다지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노다지가 언제나라는 의미를 쓸 때는 사투리야. 그런데 노다지가 금광을 이길 때는 표준어입니다. 우리가 노다지를 캐러 간다, 금 캐러 간다 있잖아. 노다지가 금의 의미일 때는 표준어로 인정되지만 노다지가 언제라는 의미로 쓰이면 비표준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젖히다 밑줄자. 여러 젖히다. 자, 뒤로 넘겼어. 복수 표준어다. 이 복수 표준어는 둘 다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죠. 앞말을 원칙으로 삼고 뒷말을 허용합니다. 네 있죠, 네. 네를 원칙으로 삼고 얘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에 남자들도 네라고 많이 하죠. 얘라고 많이 합니까? 네라고 많이 합니까? 군대에서는 예로 많이 씁니까? 네로 씁니까? 군대에서는 주로 예,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싸제물 뭐 아직 빼지 못했다고 엄청나게 과거에는 혼났어요. 근데 지금은 네와 예를 다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리됐습니까? 네도 맞고 예도 맞습니다. 소가 있죠. 소. 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 소를 쓸 수 있다. 쇠가죽, 소가죽, 쇠기름, 소기름. 됐죠? 이거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은 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는 경우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 따라서 거슴치레도 맞고 개슴치레도 맞고 고린내도 맞고 코린내, 구린내도 맞고 쿠린내.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거 나부랭이, 너부랭이. 밑줄자. 많이 헷갈립니다. 자칫 나부렁이라고 하면 틀려요. 나부랭이, 너부렁이야. 그래서 외울 때 나랭, 너렁. 나랭, 너렁이라고 외워도 좋다. 그래서 나부랭이, 너부렁이, 나랭, 너렁.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랭, 너렁. 내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나랭, 너렁으로 기억해둬. 나부랭이, 너부렁이. 됐나요? 이렇게. 4번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말들 둘 다 표준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가뭄과 가물, 고깃간과 푸죽간. 이때 푸죽간을 더 조심해. 지금 과거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틀린 적이 있어. 푸죽간 할 때 푸죽관이라고 하면 틀려요. 관. 식당이 아니야. 간이지. 전미사 간. 공간을 나타내는 대장간, 외양간처럼 간을 붙였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푸죽간이야. 관이 아니라. 요거 살짝 비틀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 넝쿨, 덩쿨. 이거 조심해. 넝쿨을 때는 넝쿨이지만 덩일 때는 덩굴이야. 자칫 덩쿨이라고 하면 틀린다. 알겠지? 넝쿨, 덩굴. 그 다음에 멍게, 우렁생이. 벌레, 버러지. 보조개, 볼우물. 살쾡이, 삭. 잘 나왔던 거 중에. 밑에 보면 언덕바지, 언덕배기. 자칫 언덕배기라고 하면 틀려요. 언덕배기가 맞아. 이 밖에 우레, 천둥.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우레나 천둥이랑 같은 말이야 이거. 하늘에서 오는 걸 우레라고 그래. 자칫 이렇게 쓰면 틀려. 우레를 한자같이 우레 이렇게 쓰면 틀려. 우레가 아니라 우레가 맞아. 우레가 아니야 우레. 옛날 심형래에 우레면 있었지? 그거 아니라고 이거. 틀린다고. 한자야 한자. 자, 다음에 187페이지. 가엾다, 가엾다. 깨뜨리다, 깨뜨리다. 같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들락거리다, 들랑거리다. 그 다음에 성글다, 성기다. 앉으세요, 앉으셔요. 어림잡다, 어림치다. 장가 가다, 장가 들다. 장가 가다나 장가 들다는 장인집에 가는 걸 장가 가다야. 옛날에는 결혼하면 남자가 장인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장가 가다, 장가 들다는 있지만 시집 가다는 있어도 시집 들다는 없어. 알겠습니까? 갖다 써라. 시집 가다는 있지만 시집 들다는 없다. 시집에 가는 걸 시집 가다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어휘 선택. 자, 지금까지는 발음 요소를 고려해서 선택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휘 선택입니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을 표준으로 삼고 현재 널리 쓰이지 않는 말은 고로 처리한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 밑에 보면 낭떠러지 있죠. 여러분들 낭떠러지, 절벽에 해당되는 낭떠러지라고 그래? 낭이라고 그래? 낭떠러지라고 하지. 그러니까 낭떠러지를 표준으로 삼고 낭이란 말을 고로 처리해버렸어. 그러니까 현재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으로 삼는다.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설거지, 설것이가 아니라 설거지. 그 다음에 오동나무, 먹이나무가 아니라 오동나무. 가끔 시조를 보면 먹이나무로 나올 때 있어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오동나무가 표준어입니다. 또 하나 오얏나무도 나올 수 있죠. 가끔 보면 오얏나무 안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마라. 있어 없어요? 그럴 때 나오는데 오야샤이라 시작 자두라고야 맞다. 한자입니다. 한자와 고요 가운데 오히려 한자가 널리 쓰면 한자를 표준으로 삼고 고요가 널리 쓰면 고요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된다. 거기 밑줄자 꼭지미역, 꼭지미역, 청강미역이야, 꼭지미역이야, 꼭지미역이라고 한다는 자. 자로도 이것은 고요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어? 이게 나옵니다. 뒤에 가봐. 뒤에 가보면 188페이지. 188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거기 보면 오히려 한자를 표준으로 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출제될 수 있죠. 뭐처럼? 옆에 문제 봐봐. 표준어 규정에 의해 둥근 팔을 버리고 양팔을 표준으로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해서 뭐에 나갔지? 양파라고 해서 오히려 한자죠. 한자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죠. 자, 그러면 글로 취하고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알타리무를 총과무지. 총과무가 우리 한자였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었고 고분밥에서 높은 밥 있죠? 고분밥에 대해서 뭐가 있다 시작? 높은 밥이 있는데 오히려 한자 계열을 갖다 표준으로 삶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겸상에 대해서 뭐가 있다 했지? 맛상. 겸상에 대해서 맛상은 뭐에 했지? 뭐요? 한자 계열의 단어를 갖다 표준으로 삼는 경우죠. 윤달에 대해서 여기 분달할 때 윤달이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자 계열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을 때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고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몇 번을 잘합니까? 다 같이? 거기 188페이지에 해결해 둘까요? 밑줄 해놔. 개다리 소밥 밑줄자. 겸상 밑줄자. 고봉밥 밑줄자. 오히려 이것들은 고유어를 갖다가 표준으로 삼는 경우다. 한자를 표준으로 삼는다. 한자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렇더라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 두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올 차례입니까? 거기 보면 밑에 방언입니다. 방언의 밑줄자. 방언. 자, 방언과 관련해서 방언 보기 전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어질병 밑줄자. 어질병의 밑줄자. 어질병. 했어요? 자, 어질병 관련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될 수 있죠. 어질머리가 아니라 어질병이라고 하지.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해서 머리 아픈 병을 어질병이라고 해. 그래서 그걸 어질머리 하지 않고 어질병. 그거 기억해둬요. 그 다음에 총각무의 밑줄자. 알타리무가 아니라 시작. 무슨 무? 총각무. 오히려 한자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다. 세 번째입니다. 방언. 자, 방언과 표준어가 있겠죠. 자, 어느 순간에 방언이 힘이 세져가지고 표준어를 위협할 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멍게와 우렁생이 있지. 원래 우렁생이가 표준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방언이었던 멍게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돼. 그러다 보니까 멍게와 우렁생이를 둘 다 표준어로 인정했다. 요즘 보면 우렁생이라는 말 거의 쓸까 안 쓸까? 이게 3, 4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우렁생이라는 말 잘 써 안 써? 멍게를 다 이해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개정돼야 돼. 알겠어요? 옛날에는 가두경태니까 멍게와 우렁생이를 다 표준어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우렁생이를 갖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멍게를 기억하지. 그다음 이제 이제 앞으로도 없어져야 돼. 방언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보면 방언이었던 단어가 오히려 널렸음에 따라서 표준어가 된 경우고 기존의 표준어가
없어졌죠? 그 밑에 보면 하나 예가 있잖아. 그 대표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빈대떡. 원래 빈자떡이 맞는 말이었는데 빈대떡인 방언이 널리 쓰다 보니까 이제는 빈자떡이 없어졌지. 그래서 점점점 1번에 제시됐던 얘들은 2번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형태로서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봐. 옛날에 보면 지금 많이 나왔죠. 마름이란 말이 있어. 뭐가 있다 시작? 마름이란 말이 아니고 뭐가 있지? 마실이란 말이 있어. 마실. 마실이 있고 마을이 있어. 마을의 사투리가 마실이야. 그래서 무조건 마실은 뭐였다? 틀린 편으로 인식됐어서. 근데 지금 마실 갔다 올게라고 이웃집에 놀러 갔다 올게 돼. 마실 써 안 써? 쓰지. 그래서 이제는 마실이 마을의 의미로서는 표준어가 아니지만 옆집에 놀러 가는 것에 대해서 마실은 쓸 수 있도록 해서 표준어로 인정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을과 마실도 구별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사투리였지만 지금은 마실이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어. 어떤 의미로 쓸 때? 옆집에 놀러 가는 걸 이라는 의미로 쓸 때. 됐나요? 그런 것들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 보니까 189페이지 보니까 새로 추가된 표준어 있어 없어? 있지? 별 2개나 별 2개. 새로 추가된 표준어 별 2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보면 평소 때 잘 쓰지 않았던 말들이지만 또 썼지만 이게 표준어가 아니었어? 그런데 둘 다 표준어로 인정된단 말이야? 라는 것들에 대해 기억해 둘 것이 하나가 그죠? 가탈스럽다, 까다롭다. 있죠?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계기다, 이 계기다와 계기다는 의미적으로 구별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거 자료로서 여러분들에게 줄게. 알겠어요? 자료로서 좀 더 나눠줄 텐데 계기다는 군대 용어에서 상관에 대해서 아래에 부하가 명령을 거부할 때 뭐한다? 계기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요. 그래서 계기다라는 말도 있고 계기다가 있는데 이 계기다가 군대 용어에서 특수하게 사용되는 말로서 과거는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지금 표준으로 인정됐다는 점. 그래서 거기다 표준으로 인정된 거야. 개발, 세발, 됐지? 그것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남사스럽다. 그 다음에 밑줄자. 내음이란 말 밑줄자. 내음. 냄새에 대해서 사투리였던 내음도 표준으로 인정됐죠. 다음에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거 두리뭉실하다. 두리뭉실하다. 두루뭉술, 두리뭉실. 이것은 헷갈리면 안 돼. 시험에 잘 나왔죠. 나중에 이거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도 두리뭉실. 그 다음에 두루뭉술. 앞에가 이가 나오면 뒤도 이가 나와. 그래서 두리뭉실. 앞에가 우가 나오면 뒤도 우가 나와. 두루뭉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걸 섞으면 틀린다. 두루뭉실하면 틀려. 두루뭉술. 두리뭉실이라고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와서 표준으로 된 것, 특히 2014년도부터 표준어로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좀 알고 있다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정리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해야 돼. 특히 표준어를 갖다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뭐에 관한 것? 발음에 관한 것과 어휘 선택에 관한 걸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통해서 치러놨다는 점. 그런 점에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들은 발음이 이러니까 이걸 표준 삼았구나. 이거는 대체적으로 둘 중에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말들 있죠? 압도적으로 쓰이는 말들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구나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근데 한자와 고유가 있다면 한자가 널리 쓰면 한자를 선택하는 거고, 고유가 널리 쓰면 고유를 선택하는 거고, 방언이 널리 쓰면 방언을 선택하는 것이고, 표준어는 갖다 빼버리고. 알겠어요? 그러나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시대를 갖다 같이 살아가는 방언과 표준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점점 방언은 없어져 버리고, 표준어, 기존에 사용됐던 표준어는 없어져 버리고 방언이 다시 새롭게 등극하는, 표준어로 등극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리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표준어냐 표준어가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교재 192페이지까지 그 표로서 되어 있는 것들은 각각 표준 국어 대서전에 추가된 내용들이니까 그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뭐를 통해서 얘기했다? 표준어 규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에 잘 나오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한글 맞춤법, 그 한글 맞춤법 속에 뭐가 있지? 띄어쓰기까지 있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까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쭉 읽어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카메라. 지난번에 우리 나눠줬던 거 자료 있어 없어? 비문화 다 풀었죠? 비문화 지난번에 자료 나눠줬잖아요. 과제 지난번에 과제 나눠서 안 나눴어요? 나눠줬죠? 거기 뒤에 보면 정답도 해놨지? 해설해놨지? 그거 해놓은 거야. 우리 중심 문장과 뭐가 있다? 뒷받침 문장.